역사상 가장 쿨한 남자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이 재즈의 아이콘 마일스 데이비스를 떠올릴 겁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트럼펫 연주자를 넘어 재즈의 역사를 바꾼 혁신가였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의 화려한 음악 세계만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뛰어넘으려 했던 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쿨 위창시자 마일스 데이비스의 삶을 통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마일스 데이비스는 1926년 미국 일리노이주 올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치과의사 아버지 덕분에 부유한 흑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의 유년기는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에 만연했던 인종차별의 벽은 어린 마일스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를 남겼죠. 하지만 그는 좌절하는 대신 그 감정들을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시켰습니다. 13살 생일 선물로 트럼펫을 받은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들이 비브라토를 넣는 화려한 주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담백하고 직선적인 소리를 고집했습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려는 고집과 열정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18살이 되던 해, 마일스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재즈의 심장부, 뉴욕으로 떠나게 된 것이죠.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자신의 우상이자 비밥 재즈의 창시자인 색소폰 연주자 찰리 파커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런문 줄리아드 음대에 입학했지만 그의 진짜 학교는 뉴욕의 밤을 수놓는 재즈 클럽이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클래식 이론을 배우고 밤에는 찰리 파커, 디지 길레스피 같은 거장들의 연주를 직접 보고 들으며 살아있는 재즈를 흡수했습니다. 결국 그는 정형화된 학교 교육의 한계를 느끼고 줄리아드에서 배우는 것보다 찰리 파커 옆에서 연주하며 배우는 게 훨씬 많다며 과감히 자퇴를 결심합니다. 안정적인 길을 버리고 불확실하지만 진짜 배움이 있는 현실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위해 과감히 결단할 줄 아는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찰리 파커 퀸텟의 멤버로 활동하며 명성을 얻기 시작했지만 마일스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비밥 재즈는 빠르고 현란하며 뜨거운 에너지를 뿜어내는 음악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일스는 그 안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느꼈죠. 그는 비밥의 열정적인 즉흥 연주 속에서도 보다 차분하고 절제된 새로운 사운드를 꿈꿨습니다. 1949년 그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젊은 뮤지션들을 모아 역사적인 앨범 버스 오브 더 쿨을 녹음합니다. 이 앨범은 기존 재즈의 공식을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빠르고 복잡한 멜로디 대신 여백의 미가 느껴지는 서정적인 선율과 차분한 편곡은 재즈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비록 상업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쿨 재즈라는 새로운 장르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무작정 따라가지 않고 자신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새로운 길을 창조해낸 그의 첫 번째 위대한 혁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순간도 잠시, 마일스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성공에 대한 부담감과 창작의 고통 속에서 그는 약물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때 재즈의 미래로 불리던 천재는 무대에서 쓰러지기 일쑤였고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의 암흑기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로 아버지의 농장으로 돌아가 스스로를 가두고 고통스러운 금단 증상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재기에 성공합니다. 1954년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 무대에 오른 그는 라운드 미드나이트를 연주하며 화려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그의 트럼펫 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깊고 애절해져 있었고 관객들은 그의 연주에 열광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제1차 황금기를 열어주었고 카인드 오브 블루와 같은 불멸의 명반들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련은 그의 음악의 깊이를 더해주었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쿨 재즈 위창시자라는 명성만으로도 평생 만족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마일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쿨 재즈를 넘어 더 강렬하고 뜨거운 하드밥을 선보였고 60년대 후반에는 록과 펑크의 요소를 결합한 퓨전 재즈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제의 음악을 연주하는 건 박물관 큐레이터나 하는 일이라고 말했던 그는 항상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의 사운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새로운 도전을 감행했던 그의 예술가 정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편안함에 안주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는 것을 그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일스 데이비스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부유했지만 차별받던 유년기, 안정된 길을 박차고 나온 청년기, 새로운 시대를 연쿨 재즈의 탄생,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일어선 불굴의 의지, 그리고 정상에 오른 뒤에도 멈추지 않았던 끊임없는 음악적 혁신까지.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진정한 성장은 편안하고 안전한 지대가 아닌 낯설고 불편한 도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또한 세상이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혹시 지금 현재의 삶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일스 데이비스처럼 어제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혁신하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는 얼마든지 해도 좋다. 실패란 없다. 그의 말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쿨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